이번 시간에는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이해 시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경제 원론 기본적인 원리를 많이 설명해 줬고, 뭐 FT도 여러 가지 해줬고 그랬죠. 경제 원론 이야기도 하고 FT도 하고 여러 가지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런 것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 경제가 리마커블한 석세스, 한국 경제가 놀랄만한 성공을 거두었단 말이에요. 리마커블 석세스, 성공을 거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후진국하고 선진국, 세계 경제는 후진국하고 선진국이 있는데, 선진국은 계속 선진국이었어요. 후진국은 계속 후진국이었어요. 근데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된다는 것은, 그런 나라가 한 개라도 있으면 바람직할까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바람직하죠. 그러면 후진국들에는 희망이 될 것이고,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될 것이고, 그들이 갔던 트랙을 따라서 가면은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그 트랙에 대한 방향성도 수정해 줄 수 있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은데, 지금 현대 세계 경제사에서 후진국으로 시작해서 선진국으로 짧은 시간 내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한국은 거의 요새는 특히 코로나 시대 이후로는 선진국 중에서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선진국이야. 맞아요. Do you agree?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단 말이죠. 내가 그런 후진국에서 나도 후진국에서 태어났지만 선진국에서 죽게 됐어. 오케이? 네. 이제 그렇다는 것이 이제 사실로 생각하고, 팩트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경제 논리로 설명을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일까,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 중요하죠. 중요한 거예요? 네. 그냥 그 결과만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 경제 논리로 설명을 하고, 다른 나라도 하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것이 내가 이 과목을 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네? 오케이? 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마디로, 한국 경제가, 놀라운 성공을 거둬서 선진국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랬으면,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할 때, 한마디로, 여러분 학생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해요? 딱 한마디로. 농업을 버리고 공업화했어요. 농업을 버리고 포기하고 공업화했다. 이것을 공업화로 갔다. 네. 아주 중요한 거죠. 공업화했다. 농업은 나쁜 거예요? 아니요.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된다. 돈이 되잖아요. 그때는 수출하려고 보니까 돈이 안 됐어요. 돈이 된다. 이렇게 됐죠. 네. 또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설명인 것 같아요. 공업화했다. Industrialization. 공업으로 갔다 이게. 경제는 농업이 있고 1차 산업이죠. 공업이 있고 3차 산업 서비스업이죠. 서비스업이 있는데 1차, 2차, 3차. 농업은 어업도 포함되죠. 축산업 이런 거, 광업 이런 것에서 이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산업구조 고도화라 그러죠. 1차, 2차, 3차 높은 데로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행했단 말이에요. 네. 오케이? 네. 또 다른 우리나라 수출에 성공했어요. 수출에 성공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수출에 성공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은 정답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우리가 사실은 모든 것은 생각을 해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면은 그게 좀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에 성공했다. 그럼 이거 수출은 그거는 무역이죠. 네. 무역을 통해서 수출에 성공했다. 그래서 성공한 거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혹시 또 있으면 우리나라 왜 이렇게 성공했냐?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갖게 됐어요.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가졌다.
북한은 미국하고 좋은 관계가 아니죠. 어? 그러니까 미국하고 좀, 왜냐면 미국이 모든 경제를 실제로 미국이 제일 잘 사는 나라니까. 주도하고 있으니까, 주도한 나라가 좋은 관계가. 이것도 거의 다 정답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도 정답은 아니에요. 아, 그 다음에 또 또 있어요? 네, 또 있어요? 뭐 있으면 말이야. 우리나라. 없는데. 자, 이거 좋아요. 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종합적으로. 이것은 단편적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응? 공업, 무역, 그 다음에 미국과 관계, 또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인적 자본이라 휴먼 캐피탈이라고 하잖아요. 인적 자본이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가난하지만 교육에서 인적 자본이 충분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공을 한 것이다. 이런 것도 있어요. 수출, 그러니까 대부분 수출, 공업과 미국과 좋은 관계, 그다음에 인적 자본 충족. 이게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오히려. 오케이? 우리나라에 뭐 뛰어난 기업가들이 있었어요. 탁월한 기업가들. 그때요? 지금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 총체적으로 우리나라 예를 들면 정주영이라든가 이건이라든가 삼성. 네? 이런 사람 탁월한 기업가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금 삼성이 없다면 어떻게 지금 이렇게까지 갈 수 있었을까? 현대가 없었으면. 네? 혹시 뭐 박정희 대통령이 뭐 근대화에 기여했다 이런 것도 뭐 어떻게 해요? Do you agree?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렇죠. 아니요. 이제 독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네. 경제를 살리는 데는 좀 기여했다고 경제를 생각해요. 많이 기여했다, 조금 기여했다. 많이 기여했죠. 많이 기여했다. 그 시대에는 다 좋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한국경제, 세계경제 하면서 모든 것을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생각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한국 경제를 이해하려면 한국 경제 내에서 보지 말고 전 세계 경제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전 세계 경제 차원에서는 쉽게 말하면 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 세계 경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전 세계 경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전 세계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전 세계가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비교의 제품을 수출해요. 일단 우리가 모든 것이 뭐냐면은 경제라는 것은 미국 어느 나라 정부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민간인들이 하는 거예요. 민간인들이 하는 거죠. 경제는 그러니까 민간인하고 정부가 있으면 경제는 기본적으로 민간인이 하는 것이라는 게 중요해요. 민간인은 크게 누구와 누구로 구성돼요? 민간인요? 기업가와 그러니까 생산자하고 기업가하고 소비자로 구성돼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중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중에 실제로 더 기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생산자죠. 네. 리더죠. 네. 리더, 생산자가 중요하다. 그 중에서 생산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생산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자원은 유한해요, 무한해요? 유한하죠. 아무리 많더라도 유한하잖아요. 네네네. 유한한데, 그러면 유한한 자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배분해야 돼요?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효율적으로 배분해야죠. 네. 어떤 것이 효율적이지만 훨씬 더 효율적이 있으면 더 효율적인 것이 있어. 효율적인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효율적인 게 있으면 그보다 더 효율적인 것으로 가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A가 효율적이고 B가 효율적이요. B가 A보다 효율적이요. C는 B보다 더 효율적이요. 그러면 B에 머물러 있으면은 C를 포기한 거 되잖아요. 더 효율적인 것을 포기한 게 되잖아요. 최적으로 효율적이어야 돼요. 최적으로. 가장 최적 효율적이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러면 최적 효율적인 식은 뭐예요? 최적으로 효율적인 식. 경제에도 아인슈타인의 어떤 운동 방정식이 있는데 경제에도 가장 중요한 식이 있잖아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식이 있어요. 무슨 식이에요? 공식이. 공식이 있어요. 단 하나의 공식밖에 없어요. 경제에서. 그러니까 효율적이어야 돼요.
효율적인 것을 나타내는 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경제는 어떤 경제는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선택,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서 선택을 해요. 무엇과 무엇을 선택을 하는 게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 선택하는 거잖아요. 선택은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요. 뭐 살 때요? 무엇을 사든지 간에, 어떤 선택을 하든, 물건을 사거나, 투자를 하거나, 할 때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요. 이윤이 높아야 돼요. 이유는 무엇과 무엇의 차이에서 생기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 뭐가 뭐요? 내가 예를 들면, 물건을 하나, 이거 펜을 사요. 이거 펜은 나한테 이익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베니핏이라고 해요. 베니핏이 있잖아요. 어떤 것도. 예. 그 다음에 베니핏이 있으면 이놈 살려면 뭘 주고 사야 돼? 돈을 주고 사야 돼. 돈은 뭐예요? 코스트잖아요. 예. 그래서 베니핏과 코스트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모든 선택은 베니핏과 코스트를 비교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근데 경제에서는 사람들은 경제 공부를 안 했다. 일반인도 하는데, 일반인은 베니핏하고 코스트 중에서 어느 개념이 더 강할까? 코스트. 베니핏 개념이 훨씬 강해요. 그래요? 그 다음에 경제는 코스트 개념을 더 심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코스트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중국이 경제 성장률을 엄청 높이려고 그러는데, 더 이상 안 높인다는 거야. 안 올라가요? 근데 경제 성장을 하면 좋아한잖아요. 좋죠. 베니핏이 있는데, 경제 성장도 코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트까지 비교하면은, 너무 많이 성장하면은 코스트가 너무 커버린다. 그러니까 그 코스트 개념이 없다는 거죠. 무슨 베니핏 개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코스트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베니핏이 아무리 큰 거라도 코스트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코스트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코스트 개념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해가 돼요? 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한국 경제가 성공한 것을 근본적인 경제 원리에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네.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건 나의 주관적인 착각이길 바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베니핏하고 코스트를 비교해. 코스트 비교한다. 이게 알았어요? 네. 두 가지. 과를 비교해서, 이거 베니핏 마이너스 코스트가 뭐였죠? 베니핏 마이너스 코스트가 뭐겠어요? 이윤이죠. 네. 그러니까 이윤을 극대화한다 말이 되는 거죠. 그랬어요? 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베니핏과 코스트가 비교해서 이윤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윤이 생겼어. 좌우가, 네. 이윤이라도 잉여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뭔가 가치가 생겼어. 추가적인 가치가 생겼어. 그러면 그거 좋은 거죠. 네. 그러면 그 코스트가 예를 들면 이윤이 100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윤이 100이 생긴 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죠. 이윤이 생겼으니까. 응. 생겼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래도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떤 경우에? 이윤이 생겼어. 이윤이 생기면 좋은 거잖아요. 네. 좋은 거니까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거기서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왜? 더 좋은 경우도 있다. 더 좋은 게 나오면? 더 좋은 경우, 예를 들면 200이 이익이 생기는데 100이 이익이 생겼다고 100을 하고 있으면 200을 포기하고 있는 거야. 그럴 수 있다는 거야. 덥석 물면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더 좋은 것이 없다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게 베니핏이라고 코스트라고 해서 코스트를 C라고 해요. 베니핏. 약자 쓸 수 있죠. B. 근데 더 좋은 것이 없으려면 그러니까 B하고 C를 비교하는데 B하고 C를 그냥 B가 C보다 크면 한다. 오케이. 선택한다. 근데 이 선택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선택이 없다는 것이 보장이 돼야 된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좋다가 아니라, 좋다고 좋은 것이다 그러면은 더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이 없다가 보장돼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계를 더 늘려도
한계를 늘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또 이익이 100이 생겼어. 그럼 한계를 늘려봐, 생산을 늘리면은 이익이 좀 더 생기고 비용은 조금 줄어들었어. 그럼 더 이익이 생기잖아. 그것은 뭐예요? 한계 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를 더 늘려본단 말이에요. 지금 이익이 생겼어. 한번 늘려봐봐. 그래도 이익이 더 추가로 생겨버려. 그러면 해야 되겠죠. 네. 더 늘려야죠. 그럼 언제까지 늘려야 돼? 추가로 늘려도 더 이익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그래서 MB가 MC가 될 때까지 생산하는 것이 자본이 효율적 배분이라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자, 경제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MB는 MC일 때까지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MB는 MC. 그러니까 다시 말해 더 이상 좋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최적이단 말이에요. B하고 C를 비교하면은 좋다는 이야기지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은 보장이 안 돼. MB가 뭐예요? MB? 한계 비용이랑 한계. 한계를 더 늘렸을 때. 한계를, 그러니까 100개를 생산했어. 그럼 이익이 생겼어. 그럼 그거 한다 하고요. 한 번 더 101개로 해봐라. 그래도 이익이 더 늘어나버려. 그러면 100개를 포기하고 101개 내라. 언제까지 하느냐? 늘려봐도 이익이 더 이상 안 생길 때까지 하라. 그게 MB는 MC예요. 이것은 최적 생산량이에요. 최적 생산량이에요. 알았어요? 네. 자, MB는 어떻게 돼요? MB는 누가 누리는 거예요? 소비자가 누리죠. 베리핏은. 소비자가 누리죠? 코스는 누가 받아가는 거예요? MC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생산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생산자. 비용, 물건을 만들어 생산하잖아요.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러죠? 물건을 만들면 소비자가 이익을 받고 생산자는 비용을 지불하잖아. 예? 돈 내고 사는데. 그렇죠. 돈 내고 사죠. 그러니까, 좌우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자하고 소비자, MB하고 MC가 되는데, 예? 자, MB하고 MC가, 지금 나를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MB하고 MC가 되는데, 네. 자, 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소비자가 얻는,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봐봐요. 네? 경제는 사회를 보는 게 중요해요. 사회를 먼저 보는 게. 물건을 가져가니까 이익인 거예요? 그렇죠. 사회 전체로 볼 때 소비자가 만족을 얻잖아요. 네네. 비용은 누가 줘? 생산자가 지불하죠. 사회적으로 봤을 때. 네. 그렇죠? 개별적으로는 서로 이익을 보죠. 근데 이제 이익을 보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이렇게 MB가 MC가 되는데 최적이다.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근데 MB는 누가 알아요? 소비자의 것이잖아요. 이건 생산자 것이죠. 그런데 MB하고 MC를 누가 이거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잖아. 사회에서 정부가 MB도 알고 MC도 알고 서로 중매지정을 해갖고 이거를 시켜줘요? 아니요. 안 되죠. 시장. 그렇죠. 그래서 MB를, MB를, MC가 있는데, MB하고 MC는 따로따로 놓는단 말이에요, 서로. 서로 같아질 이유가 없어. 서로 독자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소비자는 MB를 만족을 얻는데 뭘 돈을 지불하고 만족을 얻죠? 가격을 통해서 가격을 지불하고 만족을 얻잖아요. 여기는 비용을 지불하는데 가격으로 수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소비자들이 MB는 P하고 일치를 시켜. 그 다음에 생산자는 MC를 P하고 일치를 시켜. 그러면은 P라는 것에 의해서 MB하고 이꼴로 MC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경제예요? 시장 경제다. 그 자원의 체질을 가져와.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단 경제에 성공했냐 안 했냐 할 때는 아까 공업화를 했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시장 경제였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을 시장 경제 쪽으로 작동을 시켰냐 이게 최고로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안 하는 나라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시장 경제로 안 하고 예를 들면 공산주의 나라 있잖아요. 공산주의 같은 건 시장 경제 아니잖아요. 정부가 정해버려요. 그냥. 너 얼마만큼 생산해라. 계획 경제잖아요. 얼마만큼 생산해. 이것은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 기업가가 정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정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안 맞죠. 그러면 경기가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성공했느냐 할 때 1번은
시장 경제가 작동하도록, 그러니까 자원 MB는 MC가 되도록 가격이 중간에 이런 작동을 했냐 그 말이죠. 그것이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공업화보다도 그다음에 공업화보다도 일단 시장 경제요. 시장 경제로 갔냐 안 갔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전 세계는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가 있죠. 네. 공산주의는 시장 경제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자본주의는 갔어요. 시장 경제로 갔죠. 그럼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에 속했어요, 자본주의에 속했어요. 자본주의. 자본은 시장 경제로 갔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할 가능성이 일단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다. 오케이? 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성공했다는 것은 세계 경제에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기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기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된 것은 세계 경제에 기여를 한 만큼 잘 된 것이다. 기여했다는 것은 미국이 기여하는 역할이 있고 후진국이 기여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기여를 하는 거고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기여를 하는 건데 우리는 후진국으로서 세계 경제에 기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상을 받은 것이 경제가 그렇게 잘 됐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중요한 거죠. 일단 그러면 시장 경제로 갔던 후진국들이 다 잘 됐냐? 그건 또 아닐 수 있잖아요. 네. 응?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저 MB하고 MC가 무슨 약자예요? MB는 그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최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은 더 좋은 것이 없던 선택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늘려봐야 돼. 어떤 좋은 상태가 있어도 한계를 더 늘려보자 말이야. 한계를 더 늘려보는 것을 한계라. 한계. 네, 마지널, MARGINAL. 마지널. 한계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계를 더 늘려보자. 추가로 한 번 더 늘려봐. 하나 더 늘려보지.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이익을 5천만 원 보고 있어요. 그러면, 좋고. 생산을 하나 더 늘려봐. 그러면 추가 이익이 있어? 그러면 5천만 원 이익 보더라도 더 이익을 볼 수, 6천만 원 이익 볼 수 있는 너 포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B하고 C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MB하고 MC를 비교해야 된다. 이해가 됐죠? 추가로 더 늘려보라고.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MB, MC가 모든 경제학의 핵심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MB가 MC 맞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MB가 MC 되면 최고의 상태야. 경제학에서 천국이야. 천국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좋은 것은 없다는 거지. 좋다가 아니라 좋다고 더 이상 좋은 것은 없다고 다르잖아요. 좋다는 것은 이익이 난다는 말이에요. 비즈니스를 하면 이익이 난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하나를 더 늘리면 더 이익이 나는데 그걸 포기할 수도 있죠. 그것은 이제 더 늘리면 손해가 나버려요. 그러면 여기가 최적이죠. 그렇죠. 그걸 보장하는 것이 MB, MC다. 그냥 B하고 C가 아니라. B하고 C는 MB하고 MC는 많이 다른 거예요. 네. 네? MB하고 MC라고, 그러니까 경제학의 모든 식은 MB 이꼬르 MC예요. 그걸 어떻게 보장해주면 가장 좋은 상태. 무엇이 그걸 보장해주느냐? 정부가 다 알아서 MB하고 MC를 다 보장해주면 그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근데 정부는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뭐가 하느냐? P가 한다는 거예요. P가. 그게 시장이다. 그러니까 일단 한국 경제는 시장 경제에서 네. 시장 경제에 가까운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경제의 흐름이 그렇게 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한국 경제는 잘 될 가능성이 많다.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못 사는 방법도 있죠. 못 사는 방법은 어떻게? 반시장 경제적으로 가면은 못 산다. 반시장 경제로 가면. 반시장 경제로 가면은 못 산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MB는 MC면은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주겠어요, 안 하겠어요? 좋죠. 소비자는 어떻게 돼요?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야. 너 물건 사는 가격하고, 그다음 네가 만족도는 누가 느끼는? 네가 느끼는 거잖아. 네가 비교해라. 생산자는 네가 비교해라. 그래서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센티브가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아 못 받아?
받잖아요. 충분히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보장해주고 보상을 잘하는 사람은 보상을 되고 못한 사람은 처벌이 되고 퍼니시먼트가 이루어져. 그렇기 때문에 다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최적을 가는 거죠. 최적을 가는 거죠. 모든 사람이 행복해? 모든 사람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잘안 그러니까 된 비효율적인 사람은 퇴출되는 거예요. 불행해져요. 효율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사람이 퇴출되는 것은 효율적인 사람이 퇴출되면 불만이 있죠. 네. 비효율적인 사람이 퇴출되니까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사람을 진입하려면 효율적인 사람을 퇴출시켜야 돼. 어느 것이 맞아요? 맞아요. 비효율적인 사람이 퇴출되는 게 맞죠. 효율적인 사람이 둘 중에 하나. 효율적인 사람이 퇴출되는 게 맞아. 비효율적인 사람이 퇴출되는 게 맞아. 비효율적인 사람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 둘 따라 선택할 수는 없어. 네. 오케이? 네. 그래서 경제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는 거죠. 이 경제로 운영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단 시장 경제로 갔다. 그러면 더 재밌는 게는 구체적으로 시장 경제라는 게 뭐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해요. 여기까지 네. 합시다. 재밌었어요? 재미없었어요? 재밌었어요. 경제라는 것이, 경제학이라는 것이 좀 아름다운 학문인 것 같아요. 오! 나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